그 어제 기자회견을 저희도 이제 보면서 이게 틀어지는 못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증문 즉설 바로 해설을 했는데 참 보면서 그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 그 시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제가 어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0점 또 마이너스 뭐 100점 뭐 이렇게 네, 점수를 매길 점수에서 수가 0점은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마이너스는 그건 있을 수가 어떻습니까? 없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그랬는데 예. 우리가 그게 그 저런 행태를 보이는데 얼마나 마음에 드냐 점수 몇 점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저런 말이 나오는 배후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노자를 얘기하는 게 네. 얼마나 급했으면 갑자기 착한 척할까. 그걸 봐야 돼. 그렇지. 질문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몇 점 이런 거는 네. 너무 좀 즉자적 그 그렇죠. 접근이고 대자적 접근. 음. 이건 철학자 해겔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또 설명해야 돼? 또이 즉자와 대자를 네. 설명해야 돼? 그건 뭐 해겔 철학에 나와. 네, 해결 철학이 나온다 하고 정리하고 해겔 좋아하는 사람은 해겔겔겔 웃어.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대자적 접근이란 건 뭐냐면 네. 자기 객관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떨어져서. 나올 때 예. 저렇게 순한 말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네. 저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아. 급했으면 저렇게 나올까. 대신 특검만 살려주세요. 그것만 살려주세요. 어제 기자회견 항복선언이라니까. 항복선언이야. 항복 선언이다. 지금은 1차로 항복선언이야. 예. 당분간 공격 안 하겠다. 수비하면서 준비하겠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두고 봐라. 역공을 펼치겠다. 언젠가 두고 봐라.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수비 위주로 하는 축구팀도 어떨 때는 역습을 하죠. 역습을 하기 때문에 네. 조심은 해야 돼. 그럼요. 역습 어. 한 방에 무너지는 축구 경기 많습니다. 많아. 요즘은 예. 현대 축구가 압박과 역습 그다음에 그 워낙 스피디하고 빠른 근데 손흥민이 네. 그 한 축구 시합에서 뛰는 거리가 팀 내에서 제일 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비의 최전방 가담. 공격수인데 수비 기여도가 또 제일 높은 공격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권에 손흥민이 있느냐? 네. 그놈이 누구냐? 한때는 한동훈이었잖아. 근데 공격수. 그런데 그거는 혼자 공격하고 지 잘난 체하고 개인기 부리다가 감독한테 논밖에 난 거 아니야? 맞아요. 개인기 부리고 막 현란한 드리블 보여주다가 현란한 혼자 드리블 그냥 보여주다가 나갔고 퇴장했고. 현란한 드리블 보여주는 사이에 2골 먹었거든. 그러니까 감독이 열받는 거야. 예. 감독은 이렇게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보다 팀에 기여하는 선수를 그럼요. 좋아해. 이기는 경기를 만드는 팀 플레이. 그래서 한동훈은 그래서 논밖에 난 거고. 어제도 한동훈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예. 한동훈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면 저렇게 살까. 툭하면 페북 글 쓰고 네. 비대위원하고 밥 먹고 네. 이러면서도 안 만나는 거예요. 신문 기사는 다 보고 네. 그러면은 얼마나 열받으면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자식 접근 보는데 네. 그 여러분들 그 뭐 공정이니 법치니 뭐 예, 정의니 이런 것들 그런 개념적 언어, 추상적 언어는 당분간 잊고 우리가 걷어내버리고 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럴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권 앞마당에서 똥을 싸질를 태세 아니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내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는 한동훈 시대다.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지는 백담사로 유배를 가듯이 네. 이렇게 큰 공간을 내주지 않는 이상 그냥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여권이 핵분열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핵분열되는 거지.
이제 한동훈 전 파와 위원장. 윤 대통령 충성 바로 분열되는 거죠. 어디에 줄 쓸래로 의원들한테 묻는 형국이 아하. 벌어지는 거지 이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철규 원내대표가 유력하다고 하다가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는 이철규 원내대표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그립감이 여의도에서는 약화가 되고 있다. 뭐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의원 향해서 뭐 대놓고 뭐 녹취 조금 들려주면서 아니 난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자, 세 가지가 충격적이에요. 처음에 녹취를 다 하는구나. 지가 전화해서 지가 녹취하는 거. 완전히 이거 낚시로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충격적이고. 예. 둘째는 지체 없이 그걸 까발린다는. 바로 그날 아침에 있었던 난 일. 녹취하는 여자야.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인지 뭔지 뭐 있더만. 녹취하는 여자야. 난 녹취하는 여자야. 예. 나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있고, 세 번째 충격은 예. 같은 팀이었잖아. 그렇죠. 얼마 전까지 같은 거 친윤 패거리들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끌어주고 친윤 밀어주고. 분들이다. 근데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고 공천받아 당선된 거고 다 은덕을 입은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얼굴색 바꿔. 아. 와, 난 이런 인성 저 시리즈 있잖아요. 야, 나 이거 보면 난 그 세 가지가 하나 하나가 충격적이야.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러니 저당이 분열하는 거 시간 문제지. 그러겠네요. 어떤 불만 한번 질러봐 한동훈. 네, 네. 불만 지르면은 그냥 확 싸질러 버리면은 그냥. 뭐 지금부터라도 이제 황교안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이거 전당대회 일정을 뭐 유말 7초가 아니라 8월로 넘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윤 쪽에서는 빨리 해라, 빨리 해라라는 건데 황교안 비대위원장은 이거 민주당도 8월에 하니까 우리도 8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니 저긴 뭐냐고. 거기는 아직 주류가 TK 당원들의 대다수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그렇죠. 이제 그쫙 텃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저 재등판론이 커지는 게 네. 이러다 우리 영남 잔민련 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구원투수로 나서 가지고 네. 다시 위기감이- 수도권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 그런데 그거 용납하겠냐고. 용납하겠냐. 이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분화가 될고 또 한동훈 대 윤석열, 윤석열 대 한동훈이 어떻게 또 싸울지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도 이런 사태를 겪었어요. 네. 2016년에 수도권하고 호남이 분열이 됐다고. 그래서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분 거 그랬죠. 아닙니까? 네. 그때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멸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통합이 됐는데 네. 그때는 분열을 해도 다수 의석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때 일당이- 한석 한석이 더 이거잖아. 많아서 일당이 민주당. 일당이 민주당이 네. 돼도 분열을 하고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분열하면? 더 쪼그라드는 거지. 이게 이제 내리막길 어. 수세기에 접어든 정당과 그나마 그래도 내부에서 분열인데도 그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과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런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됐던 정당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권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야당이니까 네. 어떤 그 지역 자존심 대 수도권의 그 명분론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호남이 내에서 분열이 있었던 거지. 그때는 2030하고 4050이 물과 기름처럼 투표 성향이 분리된 거지. 그래서 4050이 국민의당을 찍고 네. 2030이 민주당을 찍었지. 그런데 4050이 숫자가 더 많았지. 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는 호남이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인 당원과 당비를 내고 그러는데 의사결정 그룹에서는 비주류 소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항상 저기 비주류고 개혁 대상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지역 자존심을 찾은 거라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TK 자체가 압도적 다수고 그렇죠. 모든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번 총선 때 그 저 수도권에 맞는 그 선거 전략이 안 나온 이유가 선거 상황실장, 부실장 3명이 다 TK고. 뭐 감수성이 이런 떨어지는 거죠. 수도권에 대한 감수성이. 다 그래 놔 가지고 저기 뭐냐 TK가 선거를 좌지우다가 대패한 거거든.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수도권에 좀 어필을 했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혼자 드리블 하다가 개인 플레이하다 선거 망한 거죠. 2조 심판론 팀플레이가 내세웠다가 완전 참패했는데 그러면 이 영남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 영남 당이라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대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자리 지키면서 권력 가지고 있으면서 이대로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수도권의 의원들이나 뭐 배현준 의원도 마찬가지죠. 송파 의원이니까 아니면 낙선하는 의원들 얘기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새로운 리더십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 분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한동훈을 필요로 하는 게 중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나경원 등 저 의외로 대가 약하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 제대로 목소리 못 냈다. 안철수 맨날 철수하잖아. 아니 자기가 최상병 특검법 찬성하겠다고 제일 먼저 얘기해 놓고 제일 먼저 철수했잖아. 정강만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리에. 조경태는 또 어떻고? 맞아요. 웃기는 사람들이요. 웃기는 사람들. 중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것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또 인정해주고 이뻐해주냐? 그것도 네,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어, 눈의 가시처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중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분열이죠. 파국이죠. 그러면 윤 이것도 대통령이 재미있는 져줘야 포인트네요.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공간을 크게 비워줘야 되고 전두환이 노태우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노태우가 6.29 선언도 하고 자기 시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두환은 물러나면서 네. 원래는 계획이 있었어요. 국가 원로 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의장을 맡고 예우를 받으려 그랬지. 네. 그런데 노태우가 해주나? 천만의 말씀. 그때 전노 사이에는 극단적으로 저 감정의 골이 생겼는데 그러나 같이 정권의 창업 동지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를 안 냈다가 나중에 감옥 동기가 된 거 아니야. 12.12 내란 그렇죠. 음모로 네. 법정에 감옥 서서 동기가 같이. 된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해 준 거잖아. 용서해주고 화해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저기 뭐냐 그 전노는 그렇게 하면서도 같이 손잡고 법정으로 향했단 말이야. 전노는 윤석열 한동훈은 안 돼. 안 돼요? 그거 안 돼. 어. 여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프로그램이라고 예. 만나면 비극이 일어나. 그래요. 안 돼 여긴. 서로 감옥 안 가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그러니까. 거. 전두환 노태우랑 다르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의 그 스토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라니까. 앞으로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길. 이것도 흥미진진하게 저희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이 나를 밟고 가라. 한동훈한테 이럴까?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저기 윤 대통령의 그 소갈머리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 대통령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에 극도로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고개 숙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들어눕고 나를 밟고 가라고 그게 안 얘기하는 되는군요. 이 도량이 없는 거예요. 도량이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옳다. 그래서 이건. 협량한 그 그릇으로는 네.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작은 그릇에 너무 큰 권력을 넣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네. 정치 지도자다 할 때는 그릇이다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얼마나 담대하게 포용할 수 있느냐를 그렇죠.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적까지 어떻게 포용하느냐. 예. 그걸 포용했을 때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조 임금이 그 저 정적 심한지한테 네. 어찰 300통을 보냈잖아. 그거 발견이 돼 버린 거 아니야 최근에. 그러니까 정적한테도 저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크게 연대하는데 다 품을 그릇이 되느냐는 거죠. 윤 대통령은 그릇이 그게 이게 뭐냐면은 예. 구토하는 권력. 그러니까 먹고서 소화하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구토하는 권력. 뭐가 이게 맞지가 않으면 온 몸에 알레르기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구토하게 되는. 그래서 이건 구토하는 권력이다. 소화가 안 된다.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화가 안 이해가 된다. 되네요. 들어보니까 음. 결국 윤 대통령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다 그걸 채워놨기 못 때문에 벗어나. 또 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작은 그릇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자기 그렇죠. 생각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네. 옆에 뚝이 터진겨. 그러다 총선 참패를 보고 이제는 아씨 이게 아닌 게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내려놔? 사실은 진짜 그 쇄신과 변화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야당하고 이제 협치와 더 나가서 연합도 하겠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그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고 네. 저기 국회와 권력을 분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한도군이나 뭐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나를 밟고 가라. 이제는 너희들 시대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오로지 국민들 민생이나 살피고 있을 테니까 나머진 여러분들이 잘 협의해서 나한테 합의된 결론을 주면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 뭐 이런 뭐 뭔가 이런 마치 유토피아를 떠올리는 그 정도는 가져야 돼. 너무 상상 속의 상황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안 믿기네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안 믿겨져. 그러니까 권력을 처음 잡아본 대통령이 왠지 노예화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어떤 인생 말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현량함이 결국 본인도 병들게 하고 비극입니다. 본인도 병들게 할 뿐더러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뭐 부부 관계도 안 좋잖아 솔직히.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대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저런 현량한 그릇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국민들이 볼 때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들께서. 왜냐면 강서구 전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뭐 국민이 항상 옳다 뭐 이게 뭐 전원으로 전해지고 근데 안 바뀌었어요. 총선 참패했는데도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니까 국정 방향 옳다 그래요. 이번에 또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앞에 국민 보고 20분 보니까 다 잘했대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특검 안 받는다고 선언해 버렸고 마지막 기회 날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릇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기후 위기, 불평등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네. 전망의 암울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국민들하고 힘을 내서 이 난국을 헤치고 그러면서 조금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밝고 찬란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나부터 결단하는 거고 지도자는 그럴 때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 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서사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런데 가까이 오기에 두려워하는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걸 한사코 어린 애처럼 그냥 예. 저기 그냥 짜증 내면서 그걸 갖다 거부하는 이 몰골을 봤을 때 이런 예감이 드는 거죠. 권력자는 호랑이 등 위에 있을 때 위용이 있고 위신이 커 보이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그것처럼 초라한 존재도 없다. 지금 벌써 초라해졌다 보이는 거야. 어떻게든 호랑이 등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냥 꽉 잡고 버티고 있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가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이젠 더 많은 충성, 네. 더 많은 장악, 더 많은 어떤 뭐랄까 그 간신들이 필요해진 거지 이제. 그래서 민정수석이라는 벽을 치고 끝까지 버텨보려는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요. 역시 김종대 교수님 모셔서 달마대사의 이 어법 철학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노자의 언어로 전국을 다 풀어드릴게요. 역시 달마대사. 저희가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김종대 우리 달마대사 보기 위해서
또 많이 기다리시고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하시면서 우리 달마대사에 오늘 말씀을 들었는지 댓글로도 달아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일본에서 보신 분도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 보고 지금 뭐 라인 때문에 이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는 게 어제 라인 얘기는 또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제 분야에서. 뭐 이거 보면서 많이 한일 관계 정상화 나왔죠.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화를 내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 또 그러니까요. 같은 윤씨 아니야. 근데 어제는 야당보다 더 세게 얘기하대. 이 라인 문제는 이것도 이제 보수 진보 문제가 여야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국익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일본 편만 들고 있다는 계속해서 기자들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자, 좋은 세상님이 일하면서 귀동냥 중입니다. 두 분 다 고맙습니다. 이거 이 라디오처럼 이렇게 딱 들으시고 예. 너무 일도 하고 듣고 그렇습니다. 일도 아주 하고 뭐 좋습니다. 듣고 그리고 메딕은 내 여친님께서 심판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제3의 인생은 논평 좋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드리머 9876은 일본의 라인 뉴스 잘 나오지도 않던데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냥 조용히 이걸 그냥 먹으려는 이런 모습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크게 일 안 되지 말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근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철학적인 오우님께서는 큐티 종대를 넘어 섹시 종대를 넘어 인생 멋쟁이. 인생을 알고 철학을 아는 냉철한 낭만주의. 이분 철학적으로 댓글을 주셨네요. 금요일은 하루 종일 종대 타임. 이렇게도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일터에서 또 집안일 하시면서 또 저 멀리 일본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종대 타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김종대 교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 반에 늦지 마시고 항상 금요일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하늘이 좀 개였습니다. 우리의 시민의 어떤 자유, 네. 또 우리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 효능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네. 총선 때 큰 일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심판은 끝났으나 2차, 3차는 우리가 더 밝고 찬란한 미래를 꿈꿀 때 나오는 힘으로 가는 거다. 이젠 만들 때라는 거.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라고 원칙은 반드시 지키자. 이런 어떤 우리 시민들께서의 기준만 확실하시다면 네.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더 큰 희망이 찾아올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힘든 살림살이 네. 어쨌든 굳건하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교수와 진보의 달마대사와 함께 저희가 계속 버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